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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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과학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예,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명과학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은 이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지금 요새 굉장히 관심 많은 주제인데요. 뭐냐면 여기 보이시듯이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이야, 바이러스. 시선을 아주 끄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요새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화면에도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3D 그 그래픽으로 재현하는 거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들을 이렇게 4개나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을 코로나라고 정한 거를 이제 지구학적으로 보면은 사실 코로나를 이때까지 쳐보면은 태양 코로나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맥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제가 아직 코로나랑 맥주까지는 안 그리고 마셔서 미국의 초반에는 코로나 맥주가 그렇게 많이 팔 때 왜냐면 코로나 사람들이 검색하다 보면 코로나 맥주가 나오니까 코로나 맥주를 사 마신 거야. 그래서 초반에 잘 팔리다가 지금은 좀 이렇게 우리랑은 관계 없습니다. 막 이렇게. 혐오 쪽으로 이제. 또 2년 뒤에 이제 맥주를 마시게 되면 뭐 저희가 사줄 수도 있고 뭐 하겠죠. 네. 3년 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요 바이러스. 근데 이 바이러스가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그런데 제가 이 시의성 따라서 그냥 마음대로 바이러스를 해보자 이게 아니거든요. 원래 생명과학은 두 번째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바이러스예요. 자, 왜 근데 이 두 번째 시간에 바이러스를 배우냐? 왜 바이러스를 배우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바로 우리가 생명현상의 특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생물과 비생물을 나누는데 이게 하나의 기준은 아니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네. 네. 몇 가지 기준이 있다 그랬죠? 여러 가지. 여섯 가지 기준이. 예, 과학자들은 6가지의 특성,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6가지 생명이라는 건 이런 특성이 있더라. 예,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물과 비생물을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게 모든 걸 만족하는 생물도 거의 없고, 그리고 또 모든 걸 만족하지 않는 완벽한 비생물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자, 이 겹치는 부분에 들어가는 거 뭐가 있을까요? 바이러스요. 그렇습니다. 오늘 배울 여기서 그게 바로 우리 대표적인 핵심. 바이러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아, 예. 혹시 뭐 생물과 비생물 중간에 바이러스 말고 또 있는 거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글쎄요. 이런 뭐가 거 있나? 예. 아마 AI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웅쌤처럼 요 현대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그게 인간하고 좀 점점 구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컴퓨터 바이러스도 여기 속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 바이러스는 프로그램이죠. 네. 프로그램인데 바이러스의 특징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은 굉장히 프로그램 중에서도 굉장히 단순한 프로그램이죠. 바이러스는. 그리고 다른 자기가 스스로 복제하는 게 아니라 이 운영 체제나 뭐 다른 다른 그 실행 프로그램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기를 복제하죠. 그래서 많은 특징을 공유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생물 시간에 배우는 거는 생명과학 시간에 배우는 바이러스는 요 단백질과 핵산 같은 이 유기물질을 가져야 되는데 컴퓨터 바이러스는 그런 유기물질은 없다는 차이점이 있죠. 그렇지만 뭐 우리가 바이러스가 뭐 완전히 생명이 아니다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컴퓨터 바이러스가 뭐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려운 거죠.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비롯한 바이러스. 자, 바이러스는 어떤 특징이 있냐? 일반적으로 크기가 세균보다 작습니다. 세균보다 작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단 여기 밑에 아래쪽에 그림 보시면은 가장 큰 거 왕따시만한 거, 큰 게 바로 요게 동물 세포라고 하면은 동물 세포가 요 정도 크기라고 하면 요 세균, 요 대장균 그림이거든요. 요 대장균 그림이 요거 한 10분의 1 정도 요 정도 크기가 되고요. 바이러스는 큰 게 이 세균의 10분의 1 정도, 작은 건 뭐 100분의 1 정도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균보다 작다는 건데요. 자, 그런데 생물 중에서 가장 작은 생물이 바로 뭘까요? 균이요? 예, 세균이에요. 작은 거는 바로 이 세균이에요, 세균. 세균이 제일 작아요. 세균보다 작다는 거는 어떤 생물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생물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요건 뭐냐? 바로
세포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거예요. 세포를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바이러스는 세포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죠. 세포라는 게 어떤 막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세포라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세포라는 게 뭐 여러분들 나중에 그 동물 세포, 식물 세포 배우겠지만은 뭐 세포마다 가진 것도 있고 안 가진 것도 있고 또 뭐 세균 세포는 뭐 또 이 동물 세포, 식물 세포에 비해서 가진 게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런데 모든 세포가 딱 하나는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요 바로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이죠. 세포막으로 해서 이 세포 안과 밖을 구분하는 이제 막을 친다는 거예요. 벽을 친다는 거예요. 사실은 세포막이라는 게 굉장히 생명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세포막 안쪽은 생물이고 세포막 바깥쪽은 비생물인 거예요. 그래서 생물과 비생물을 구분해주는 그렇죠. 내가 나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막이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그 옛날에도 이제 그 기독교 성경에도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이 빛과 어둠이 구분되면서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 그 전에는 혼돈이었다가 빛과 어둠이 구분되면서 빛이 있고 어둠이 어둠을 구분되고 하늘과 땅이 구분되면서 구분되기 전에는 그 없었다는 거잖아요. 하늘과 땅이. 그렇죠. 구분되는 게 생물과 비생물을 구분하면서 생물이 존재하게 됐다 이런 건데. 근데 문제는 이 바이러스들은 세포막이 없어요. 막이 있던데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인지질로 된 막이 아니라요. 단백질로 된 껍질이라든가 또 이제 지질로 된 피막 정도 가지고 있는데 세포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완전히 못 해줘요. 완전히 경계를 만들어주지 못해요. 근데 막 물질이나 뭐 이런 공기나 이런 게 다 막 들락날락하고 수 있다 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세포막은 함부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못해요. 예. 그리고 이게 내가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걸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세포막은. 자, 그리고 이제 이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물과 비생물의 중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물인가 비생물인가 그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했죠. 네. 자, 이 바이러스의 비생물적 특성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바이러스는 이 왜 비생물이냐? 일단은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물질 대사라는 게 뭐예요? 어떤 물질을 분해하거나 합성하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물질을 만들거나 아니면 물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그런 과정이 될 텐데, 어떤 물질을 변화시키는 화학이죠. 그러니까 화학 선생님이 잘 아시는 화학이죠. 그런데 바이러스는 세포막이 없어갖고 안쪽에 이런 독자적인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화학작용이 물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밥을 해 먹으려면 주방이 필요한데 이 주방이 없는 거야. 부엌이 없는 거야. 공장이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밥을 못 해 먹는 거죠. 그래서 밥을 못 해 먹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남의 집 가서 빌어 먹어야 되는 거죠. 예, 제가 자취할 때 생각나는데요. 네. 스스로 예. 저는 그때 바이러스였거든요. 스스로 해먹지 못하고. 자취는 공간이 딱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다가 비교를 하는데 집에다 비유하면은 저는 이렇게 아까 요 핵이 있는 동물세포, 식물세포하고 네. 세균하고 다 집에다 비유하면은 얘는 그 보통 이제 4인 가족이 사는 집, 30평 아파트, 방 3개, 화장실 2개, 주방 따로 있고. 잘 사는 집이네요. 예, 고정. 좋네요. 왜냐면 이렇게 이런 이거 공간들이 막 나눠져 있거든요. 이런 공간들이 이렇게 각각 방이거든요. 안방이랑 뭐 안방이랑 침실, 주방이랑 주방이랑 침실 요런 데가 이제 주방이죠. 뭐 네. 해먹는 미토콘드리아 이런 게 주방이고 되고. 잘 산다. 이런 이게 방이 여러 개인 집.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동물세포, 식물세포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세균은 이게 원룸. 우리 최쌤 그 네. 대학생 시절 살던 원룸. 네, 그래도 화장실도 있고 주방도 있는 나름 원룸이네요. 습관 다 있는. 예, 네. 어쨌든 그래도 밥을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원룸이죠. 방이 하나지만. 얘는 그러니까 세포막 외에는 다른 막이 없거든요. 여기는 막이 안에 막 다 막이 있고. 맞아요. 자, 근데 얘는 막이 없어요. 얘는 바이러스는 노숙자. 바이러스는 노숙자. 노숙자. 자기 박스 정도 있는. 네. 박스 정도 있겠네요. 딱 그래서 박스.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30평대, 구멍 뚫려 있는 박스. 네. 30평대 집. 요거는 이제 원룸. 얘는 이제 노숙자. 집이 없어요. 그냥.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주방이 없으니까 뭐 주방도 없고 냄비도 없고 그러니까 주방이 없으니까 냄비도 없고 가스레인지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밥을 못 해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바이러스가 입자 상태로 존재를 해요. 원래 처음으로 발견한 바이러스가 어떤 형태로 하냐면 결정 상태로 얻었다고 그래요. 결정이 뭔가요, 근데? 결정이요? 크리스탈. 결정이라는 거는 이제 특정한 일정한 규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네. 그런 고체 구조를 보통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한 바이러스를 어떻게 얻었냐면 결정 상태로 얻었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완전 무생물적인 숙주세포 밖에서는 그냥 무생물입니다. 무생물인데 이게 근데 언제 생물적인 특성을 가지냐?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생물적인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번식을 해요. 증식이라고 하는데 번식하고 생물의 번식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증식이라고 하는데 숫자가 막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전염이 되면 나한테 충분히 숫자가 늘어나고 옮겨져야죠. 네.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무증상 시기에 전염이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걸 과학자들은 낮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증상이 없다는 거는 자기 세포를 죽일 만큼 이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다니 코로나 바이러스 숫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전염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전염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기침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어쨌든 숙주세포 내에 들어가면 증식하는 요거 바로 생물적 특성이죠. 그리고 증식 과정에서 이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그래서 변종 바이러스가 형성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변종 굉장히 많을 거라 그러죠. 네. 예. 자, 그럼 이게 그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6가지 생물 특성 요거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아까 처음에 일반적 특성에서 세포 구조가 아니라고 그랬죠. 네. 세포 구조가 아니라고 했고 물질대사 스스로는 못한다 그랬죠. 네. 그리고 뭐 물질대사를 못하니까 뭐 자극에 반응하거나 항산소 유지하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세포 안에 들어가면은 생식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랑 닮은 애들이 복제되거나 복제되죠. 증식되거나. 자, 거기다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진화가 일어나는 그렇죠. 진화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숙주세포 안에서는 생물이고 밖에서는 비생물인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노숙자라고 비유했는데 비유한 김에 계속 비유를 하죠. 그럼 애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거야. 노숙자가 이제 배고프잖아요. 밥을 네.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식도 낳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가요? 자, 글쎄요. 본능이니까요. 뭐 그럴 수 네. 있죠. 자, 노숙자가 이제 어떻게 하냐? 그 일반적인 사람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집에 이거 찾아가. 이야기가 너무 무서워지는 거 너무 아니에요? 무서워지는데요.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 주는 거야. 한끼 주십시오.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 옷을 다 벗고 빨가벗고 들어갑니다. 거기 있는 걸 입는 예, 건가요? 왜냐면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왜냐면 얘가 껍질이 단백질이고 속에 유전 물질인 핵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핵산만 쏙 집어넣어요. 숙주세포에다가. 그러니까 옷을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빨갛고 들어가는 어떤 거 보니까 주사기처럼 쭉 찔러 넣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빨갛고 들어가고 거기서 막 밥을 해 먹고 자식을 막 낳는 거야. 자식을 먹고 자식한테 옷을 다 해피워. 자식을 낳는데 한 명 낳는 게 한두 명 낳는 게 아니라 100명을 낳아요. 자, 100명 뭐 한 30평 아파트에 들어가고 자식 100명 낳는다. 그럼 그 집 어떻게 되겠어요? 막 밥 먹고 옷 입고 그러는데 터지죠. 누구 돈으로 해먹는 거야? 그걸? 세포에서 원래 집주인. 그렇죠. 원래 집주인이 벌어오는 돈으로 해먹는 거죠. 그러면 그 집 어떻게 되겠어요? 파산. 그렇죠. 100명이나 된 사람 애들이 밥 먹고 옷 입으니까 망하는 거죠. 아. 그럼 망하면은 이제 그 애들이 다 나가서 다른 집을 찾아가는 그런 생활 방식을 사는 게 바로 바이러스. 바이러스의 생활사입니다. 무섭죠? 나쁜 놈이네요. 근데 또 다 잘 맞고 잘 어울려 살고 있어요. 근데 예. 제가 얘기했던 주사기처럼 생긴 게 예. 스테리오 파지. 네. 예, 일단 앞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는 이름이 좀 길어갖고 제가 약자로 TMB라고 썼는데요. 이게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입니다. 얘가 왜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냐면요. 담배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담배 있잖아요. 저는 안 좋아합니다. 안 저도 안 좋아합니다. 네. 담배가 원래는 식물이었어요. 식물에 잎을 말려갖고 담배라는 식물에 잎을 말려갖고 그걸 이제 썰어갖고 이제 종이로 말아놓은 게 이제 우리가 피는 담배인데 그 담배 식물의 병을 일으키는 담배 모자이크라는 병을 일으킨 바이러스예요. 얘가 최초로 발견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얘가 항상 이제 맨 앞에 나옵니다. 바이러스 정체가 얘에 의해서 밝혀진 거죠. 길쭉하게 생겼네요. 예, 이거 그냥 이렇게 생긴 것도 길쭉하게. 담배 같네요. 그러네요. 예. 근데 생긴 것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담배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예요. 그렇군요. 식물에. 네. 식물에. 아데노바이러스인데요. 우리가 감기 걸리죠?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일부입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엄청 많거든요, 종류가.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데노바이러스입니다. 아데노바이러스. 예, 이게 모장이 아주 기하학적인 정12면체. 그래요? 예.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아주 친숙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독감. 그렇죠.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죠.
자 마지막으로 요거 아주 특이하게 생겼죠. 주사기. 진짜 벌레처럼 주사기요? 생겼어요. 제가 볼 때는요. 스타크래프트 2라는 게임에 나오는 아. 거신이 얘랑 너무 닮았어요. 아, 다리도 있고 이렇게 되게 높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네, 사진을 봤어요. 영상으로 보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해보진 예, 않았는데. 잘 모를 것 같은데. 워낙 인기가 없던 게임이라서 전 좋아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팬이라서. 워데비의 2는 예. 어쨌든 그거랑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그 거신이라는 박테리오파지 보고 디자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 굉장히 우주선처럼 생기고 진짜 우주선처럼 생겼어요. 멋지게 생겼는데 얘가 박테리오인데 세균을 영어로 뭐라고 하면 세균을 영어로 박테리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얘가 세균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예요. 사람한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요. 사람 바이러스를 우리 생각하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바이러스 있죠. 조류독감, 그렇죠? 그리고 구제역, 구제요. 네. 구제역 바이러스에서 일어나는 동물 전염병인데 콜레라. 사람한테 안 걸려요. 사람은 그래서 구제역 돼지고기는 먹어도 돼요. 다만 다른 돼지들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 유통을 금지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식물 바이러스도 있고요. 이렇게 심지어는 세균에 감염되는 이런 박테리오파지 같은 세균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바이러스는 별로 궁금하지 않죠, 요새는. 코로나가.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그죠. 궁금한 건 바로 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아 얘도 원래 감기네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흔해요. 굉장히 흔한 바이러스입니다. 원래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한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감염됐던 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감염된 감기 중에 아데노 바이러스 감기가 있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도 있고, 뭐 복합적으로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감기 걸 때 흔히 걸리던 그런 감기 바이러스의 한 종류입니다. 예전에 그 사스도 네. 메르스도 코로나 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라고.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러죠. 네. 네, 맞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이 이름이 왜 코로나 바이러스냐면요. 아까 네. 웅쌤이 말씀하셨듯이 맞습니다. 표면 단백질이 이렇게 표면에 껍질에 단백질이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하잖아요. 빨간색 이렇게. 그렇죠. 표면 단백질 모양이 태양의 코로나를 닮아서 진짜 태양 코로나에서 온 같은 거네요. 이름입니다. 코로나가 뭔지 학생들이 잘 알까요? 일단 예, 여기 이거는 좀 웅쌤이 좀 말씀해 주시죠. 코로나가 뭡니까? 코로나는 이제 태양의 대기층을 말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태양에도 이제 지구도 대기층이 있듯이 태양도 대기층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외곽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최외곽부, 그러니까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에 이게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모티브로 따서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데 단점이 뭐냐면 제가 이제 나중에 수업을 할 때 코로나를 이제 쓸 일이 있어서 계속 검색을 해서 이미지를 따는데 이거밖에 안 나와. 저거밖에 안 나요. 그거밖에 안 나와. 태양 이거밖에 안 나와. 코로나를 따로 검색해야 하더라고요. 그럼 뭐 빅뱅 태양이 코로나 걸린 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걸렸나요 설마? 안 나왔습니다. 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태양의 무사 안전을. 네. 네. 어쨌든 이렇게 태양의 코로나가 막 이렇게 막 태양의 불꽃이 막 튀는데 그거랑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은 우리 코로나 코비드19 네. 요거의 요건데 근데 이제 원래는 코로나 바이러스 또 유명해진 게 바로 원래는 2003년에 그 중국에서 사스 급성 중증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네. 줄여서 사스라고 하는 병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어요. 2003년에. 그때 이것도 원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 그거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러고 그리고 몇 해 전 2014년이었죠. 그렇죠. 2014년에 그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네. 메르스 요것도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이제 아주 흔한 바이러스인데 요게 이제 이번에 그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데 2019년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는 CO는 코로나고요. 네.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겠죠. D는 뭐 감염증이니까 디지즈 정도 되겠죠.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19는 이제 2019년부터 유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정식 이제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죠.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정식 명칭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변종이다. 사스 바이러스 변종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호흡기 증후군으로 있고요. 뭐 발열, 뭐 기침,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인데요. 손 씻기와 그리고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손 씻기라고 하네요. 가글이나 이런 이제 네. 호흡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어쨌든 여러분들 빨리 모두들 그 건강을 되찾고 그래서 우리가 계약도 하고 같이
또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관심 많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